빌라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 시점에 단독 가구, 그러니까 단독 주택이 많이 헐리고 거기에 새로운 빌라나 다중주택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토지를 매입을 해야만 빌라를 공급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천과 경기도 지방에 이런 토지 매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울에는요 2억 5천이요 그 평균 가격으로 절대로 못 삽니다. 아무리 싸야 6억 투룸 기준에서 6억 이상을 잡아야지만 지금 원가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LH에서 사들이시겠다고요? 근데 그걸 4년 동안 62조로 10만 가구를 공급하시겠다고요? 저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어제 강남에 있는 LH 지점 서울지사에서 이한준 사장님께서 기자간담회를 여셨습니다. 아침이라 목이 잠겨서 죄송합니다. 네. 근데 요는요, 그 정부에서 발표한 10만호 플러스 알파에 이제 그 매입 임대가 뭐 11만호, 뭐 16만호 그 이상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축 매입은 최대 11만호고요. 거기에 구축까지 포함해서 최소 16만호를 공급하겠다. 거기에 전세 사기에 연루된 그런 구축 빌라들 포함해서 매입을 하겠다. 기존의 전세 사기 특별법에서 매입을 해서 장기 임대를 주겠다라는 그런 특별법 자체는 통과가 되었는데 이거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대한 특별법은 통과가 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인데 LH에서 1억 정도의 현금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감정평가액에서 충당해서 이제 피해를 변제해 주겠다라는 개념으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죠. 이한준 LH주택공사 사장님께서 기자간담회를 하시면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나 봐요. 이제 업자 배불리기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고가 매입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업자만 배불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나 봅니다. 네, 건축업자분들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자 배불리기 없다, 적정가에 사들일 것이다. 방편으로 감정평가를 강화하고 공사비 연동형으로 해서 적정가에 매입을 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 근데 이제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가 되게 상당히 중요했던 부분인데 LH의 부채 비율 목표를 2028년까지 233%까지 상승을 시키겠다. LH 공사 자체에 대한 기준을 상한선을 208% 정도에서 233%로 늘리면서 충당을 하겠다. 이제 LH의 의견은 그거를 5년 내에 다시 매각을 해서 그것을 환수를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인데 사실 빌라의 황금성에 대해서는 뭐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쉽게 매도가 되는 그런 주택의 종류는 아닌 건 맞습니다만 어찌됐건 일시적으로 그래서 부채적 증가가 일시적이라고 말씀을 하신 게 5년 뒤에 분양형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것을 살던 임차인에게 되팔면서 그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다. 라는 개념의 그런 로드맵을 짜신 것 같아요. 2025년까지 11만호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B아파트 시장 정상화까지 무제한 공급 계획이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LH가 작년까지 주택을 매입한 평균가액이 약 2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서울에는요 2억 5천으로 신축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없거든요. 이따면 다들 사지 않으시겠습니까? 2억 5천에 그 정부에서 말하는 중형급 빌라 B아파트 약 60스퀘어에서 85스퀘어 사이에 중형급 빌라를 사드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작년까지 매입을 했던 LH의 매입 B아파트의 평균가를 보면 약 2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경기도와 수도권 지방에 집중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는 이 그 공급을 얼마를 공급하겠다
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진 않으셨고 그냥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공급할 계획이다 라고만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근데 사실 빌라를 짓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토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LH의 지금까지의 매도했던 그런 평균 가격을 본다면 사실 경기도 인천 지방의 빌라를 공급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2억 5천이면 서울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평균 가액이 2억 5천이기 때문에 경기도 수도권 쪽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수요는 경기도권에서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정도 금액이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게 이제 1년 전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2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겠다고 했고 적정가에 매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경기도 인천권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국 아실에서 보시면요, 입주 물량이 사실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여기가 서울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적정 수요가 평균 약 4만 6천 호 정도 되는데 지금 2026년도에는 지금 현재 예상되어 있는 게 1627가구이고요. 2027년에는 2092가구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그나마 그래도 3만 5천 가구 정도가 예상이 되어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적정 수요를 넘어서는 그런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경기도의 집값이 서울만큼 오르지 않았던 이유도 이만큼의 입주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인천 같은 경우에 2025년도까지 적정 수요를 넘어가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인천 지역이 이제 아무래도 물량 공세에는 사실 한번 대구를 어떤 분께서 대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대구가 보시면 적정 물량이 11,833가구인데요. 2023년도까지요. 적정 물량의 3배 가까이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구의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가 없었던 이유도 지금 몇 년에 걸쳐서입니까? 2020년부터 1, 2, 3, 4, 5년에 걸쳐서 지금 적정수의 물량을 뛰어넘는 그런 공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닥을 기고 있고 그나마 경기와 그리고 인천에서 그 물량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와 인천의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이 지금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입주 물량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급속도로 하강을 하는 시점이 2026년도고요. 사실 그래서 내년까지 정부에서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제 그 부족한 물량을 빌라로 대신해서 채우겠다라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사를 보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더 받아서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25억이면 2억 5천이면 평균가 2억 5천인데 서울에 하나도 사지 않고 경기도 인천 지방에만 물량을 10만 원 공급한다고 하면 25조 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서울 같은 경우는 2억 5천 택도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투룸 기준에서 이제 지금 분양가가요. 약 6억. 에서 8억 정도 하거든요. 일반적인 빌라, 오피스텔들이 평균 6억에서 8억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서울에서 5만 가구 이상, 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라고 순수하게 서울만 가정해 봤을 때는 약 60조 원이 들어가는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정부한테 돈을 빌려서 LH에서는 집을 사드리겠다. 라는 측면인 거거든요. 빌라를 지으려면 사실 땅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보면 이게 빌라를 지을 땅은 보통은 단독 다가구 2년 전까지만 해도 빌라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 시점에 단독 가구, 그러니까 단독 주택이 많이 헐리고 거기에 새로운 빌라나 다중주택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토지를 매입을 해야만 빌라를 공급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천과 경기도 지방에
이런 토지 매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만 국한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게 적정 가격에 절대 살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LH에서는요. 매입 이하, 그러니까 원가 이하로 밖에는 사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거든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경기도 인천 지방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까지 사들였던 2억 5천에서 약 3억 정도의 금액으로 충분히 사들일 수 있는 지역이 있다. 뭐 그게 중심 지역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단독 다가구에 대한 토지 매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땅값에 지금 서울은 그러니까 4년 전에 비해서 거의 2배가 올랐거든요. 성수기 2021년도, 2022년도까지 집이 지어지는 그 성수기 전에 토지를 매입한 거에 비해서 약 2배가량 올랐어요. 서울의 토지주택 가격은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거기다가 원자재가까지 상당히 상승을 한 상황이라서 서울의 빌라를 2년 전, 3년 전 가격으로 지을 수 없다라는 거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경기도 지방과 인천 지방은 그거에 비해서는 좀 덜 상승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것을 공급하겠다라는 것이 경기도 인천 지방에 대한 공급이라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근데 사실 이게 양극화를 좀 더 심화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경기도하고 인천 같은 경우에 그렇게 빌라를 무분별하게 짓고 사들이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아파트에 대한 그런 공급할 수 있는 토지의 그런 비중이 줄어드는 거고, 특히나 제가 기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의 노후도가 파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경기도와 인천 지방에 지금 2년 만에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경기도 인천 지방에 얼마나 많은 빌라가 많이 들어올 것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정책이 너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경기도, 인천, 심지어 지방은 아예 정책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지금 지방 어떤 분께서 구독자분께서 대구 지금 정말 죽지 못해 산다. 대구에 대해서도 조금 봐달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 같으시냐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신 구독자분께서 계셨는데, 지방은 정말 지금 아사 직전이거든요. 아사 직전인데 지방에 대한 정책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서울만 바라보고 서울 집값이 오르니까 그것을 수도권으로 퍼뜨려야 하는데, 아파트는 어찌됐건 아무리 빨라야 3년에서 5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만 호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난개발하겠다고 지금 LH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심지어 거기다가 지방에 대한 정책은 전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인천, 지방은 대한민국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네. 그래서 주택 공급 구원투수 구원투수인가요? 네. 향후 4년간 부채 62조 원 는다고 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평균 2억 5천이어도 10만 가구면 25조고요. 만약에 거기에 서울에 만약에 공급이 는다 한들, 그래서 서울에 빌라를 사들인다 한들, 그게 정말 아무리 싸게 잡아도 5억이란 말입니다. 5억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5만 가구만 잡아도 25조예요. 그러니까 빌라만 경기도의 절반, 서울의 절반만 사들여도 50조가 들어가는데, 이 향후 4년간, 근데 지금 2년간 지금 2024년 거의 다 끝나가는데 1년 만에 10만 호를 다 사드리겠다고 했는데, 향후 4년간 부채 62조 는다는 건요, 지금 3기 신도시에 대한 지금 보상, 마무리 절차까지 해서 65조를 책정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는 택도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전 LH 공공부채가 2028년도까지 800조가 육박합니다. 지금 가계 부채가 1800조가 넘어서 무너지네 만회하고 계신데, 지금 국민들 빚 잘 갚고 계신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라 보시면 근래 10년 동안 0.5% 이상을 넘어간 연체율을 보인 적이 없다. 우리 국민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갖고 계신다. 다만 자영업자분들의 그런 경기 침체로 인한 그런 부채에 대한 위험성은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는 건 맞다. 근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과연 내놓고 있는가?
대해서.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전세 대출에 보면 무주택자 외에는 지금 대출 안 내주겠다고 지금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 금감원장님의 한마디, 금리 인상 멈춰라 라는 그 한마디에 지금 무주택자 외에는 이제 대출을 아예 안 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배려가 요만큼이라도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정말 머릿속에 온통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부도 그리고 금감원장님도 한국은행도 머릿속에 온통 집값에 대한 것만 있지 이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은 800조에 육박하는 빚을 떠안고 계시면서 가계부채 심각하니까 옥죄라 먹고 살게끔 해주시고 가계대출 내지 말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대출도 안 내주시면 어떻게 살라는 얘기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는 서울 25개 자치구의 주택건설 사업 신속히 인허가 처리 당부를 하셨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울에는요 2억 5천이요 그 평균 가격으로 절대로 못 삽니다. 아무리 싸야 6억 투룸 기준에서 6억 이상을 잡아야지만 지금 원가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LH에서 사들이시겠다고요? 근데 그걸 4년 동안 62조로 10만 가구를 공급하시겠다고요? 저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올해 안에 신축 매입 임대주택 17,000가구 이상 사드리겠다. 10만 가구라면서요. 근데 또 왜 갑자기 17,000가구입니까? 그러면 10만 가구 중에 나머지는 어디다 짓겠다는 얘기신 거예요? 뭐 지방에 짓겠다는 얘기신 건가요? 네. 2억으로 이제 빌라 전세도 못 구합니다. 전세 사기 폭락 끝났다. 지금 빌라 인허가가요. 역대 최저입니다. 앞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빌라를 누가 짓겠습니까? 네. 전세 사기꾼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분양을 받아도 황금성이 없어요. 팔리지를 않습니다. 근데 수요가 없는데 공급이 있습니까? 수요 있는 곳에 공급 있고 돈이 몰리는 곳에 공급이 늘어나기 마련인데 지금 보시면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빌라에 대한 인허가 보십시오. 지금 2024년에는요. 283가구입니다. 물론 이제 1분기 기준이긴 하지만요. 283가구예요. 얼마나 많이 지금 폭락을 하셨는지 알겠죠? 이렇게 빌라를 박살 내놓고 빌라를 무제한 사드릴 테니까 빨리 신속하게 인허가 내줘. 지금 심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허가가 늦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지어도 126% 전세가 막아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격을 제값을 못 받아요. 전세값을 제값을 못 받으면 그만큼 투자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아니면 실수요자들이 빌라를 사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이 빌라 한 채, 3억짜리 빌라 한 채만 가져도 1주택자로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가 인허가가 될 수가 없어요. 어거지로 시세를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건축업자분께서 건물을 짓겠습니까? 그래서 비너가 일러가 쭉 공급 절벽 찾아온다. B아파트 인허가 전년 대비 35.8%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건 절반 이하입니다. 이게 지금 35.8%라고 하는데 전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전년 대비 35.8%. 그러니까 그 전년 대비해서는요, 그 절반 이하로도 떨어졌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부터 빌라 공급은 줄어들어 왔기 때문에요. 전세 사기 2년, 빌라 사업자 천곳 줄폐업, 서민 살 곳 사라진다. 그래서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추이를 보시면요, 네, 많이 지금 1,000곳 이상 줄폐업하고 계신다. 근데 정부에서 야기시키신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빌라를 살리겠다. 근데 왜 대체 시장에 맡기지 않고 사들여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지는 도대체 모르겠는데 자기네들이 건물을 짓고 비싸면 할인 분양하고 싼 거 같으면은 비싸게 팔겠죠. 그리고 비싸게 팔리면 공급 많이 하겠죠. 그러다 보면 본인들끼리 경쟁하면서 가격도 공급이 폭발하면서 가격이 또 하락하게 되어 있고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급과 수요가 맞춰져 가는 것인데 근데 이거를 무제한 사들여 주겠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국민 여러분? 서울에서는요. 영등포만 해도요. 영등포가 서울 25개 중에 한 중간 정도 될까요? 여기가 투룸이요. 9평짜리 투룸이 분양가가 6억에서 8억입니다. 네. 근데 LH에서 이 금액을 감당하실 수 있으신지 그리고 경기도 인천권에 대한 빌라 매입이 과연 성공을 한다 한들 그것이 난개발로 이어질지 않을지
그리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대한 토지 상승을 또 유발시키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저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민들이 빌라에 사는 이유는요. 서울에 그러니까 직주 근접을 생각을 해서 비싸지만 직장에 가까운 곳에 거주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전세로 사시는 거거든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인데 단순히 물량을 늘린다? 라는 것은 지금 미분양 주택도 거의 8만 가구에 육박을 하는데요. 그 미분양 주택이 왜 미분양 주택이 낫겠습니까? 선호하지 않는 지역의 물건을 공급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이 화랑기에는 그 미분양 주택도 다 나가게 돼 있지만 지금 화랑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미분양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원치 않은 지역에 그냥 무제한 빌려를 때려박아라 라는 이런 정책이 과연 성공할까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요. 이걸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126% 공시지가 풀어주시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전세가 풀어주지 않으면요. 빌라에 임대사업자 유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월세로밖에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럼 우리 임차인분들께서는요. 월세 부담만 가중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방송이 길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